최근 S&P 500과 나스닥이 연일 전 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고점인데 팔아야 할까요? 고점이라는 이야기에 더해서 죽음의 선을 터치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공황 더블딥에 이어 니프티 피프티 버블, 닷컴 버블, 그리고 오늘날 AI 붐과 버블 속에서 현재 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 선을 치고 나면 항상 하락이 찾아왔습니다. 제 책에선 언더워터 기간이라고 했었던 MDD가 마이너스 65%까지 하락하고 다시 전 고점을 찾기까지의 기간이 각각 18년, 27년, 18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고점인데 팔아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눈에 담아두면 좋을 종목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도는 세 가지 이유에만 팔아야 합니다. 첫 번째, 펀더멘탈이 떨어졌을 때 팔아야 합니다. 두 번째, 더 좋은 자산을 발견했을 때 팔아야 하고요. 세 번째, 내가 필요할 때 팔아야 합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부동산 매수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수술 비용으로 불가피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로 논외로 하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자세히 보면 본질은 같습니다. 더 좋은 자산으로 내 돈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 자산을 더 키울 수 있는 곳으로 내 돈을 보내는 게 목적이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고점인데 팔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은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미래를 내다봤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일만 남았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이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지금이 고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뒤에도 3년 뒤에도 5년 뒤에도 지금의 고점이 고점일까요? 더 높은 주식 상승률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매도할 세 가지 이유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미국 시장의 펀더멘털이 떨어졌나요? 미국 시장보다 더 좋은 자산군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지금 고점은 오히려 저점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 고점을 돌파할 힘이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시장은 돈을 끌어모으고 있으며 기축통화, 기술 패권, 혁신 3대 축에 더불어서 최근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기축통화 강화와 디지털 화폐로 부채 한도에 허덕이던 미국이 금융적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국 시장보다 더 좋은 펀더멘털을 가지고 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신흥국이나 중국, 인도는 기회의 장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기회의 장일지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 타이밍을 노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매도하면은 당장 떨어질 수도 있지만 1년, 2년 더 길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은 통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통제 가능한 영역과 통제 불가능한 영역을 구분해 접근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미래를 보는 수정구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타이밍입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지만 이건 모릅니다. 그러면 통제 가능한 영역은 뭐가 있을까요? 지분입니다. 돈이 생기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자산을 내 돈과 바꿔서 자산을 축적하는 겁니다. 지분을 축적하는 거예요. 내가 부 100주 가지고 있던 걸 부 101주, 102주 이렇게 하나씩 늘려갈 수 있습니다. 연금에서 고배당주나 금 ETF 등을 매수해서 자산 숫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배당을 늘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투자를 추가로 하거나 보유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장 좋은 자산과 내 돈을 바꿔 담는 겁니다. 아파트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지방 아파트 지분을 늘릴 것인지 강남 금싸라기 지분을 늘릴 것인지 선택하는 겁니다. 1년, 3년, 5년, 10년 뒤에도 가장 좋은 자산을 영차 모으는 선택은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선택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통제 가능한 건 포트적 사고입니다. 내 포트폴리오를 한 군데 집중 투자하던 것을 비중을 나누어서 폭락을 대비하는 겁니다.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예측이 아니라 대응하기 위해 포트폴리오적 사고로 상승장에 좋은 종목, 하락장에 내 투자를 지속하게 할 종목, 횡보장에도 내 자산 가치를 끌어올릴 종목들을 비중을 나눠 미리 담는 겁니다. 예시입니다.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지정학적인 위기가 계속 찾아오고 달러 약세가 올 것 같고 주식도 곧 약세가 될 것 같다면 안전자산인 금이나 ETF 자산을 모으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비트코인 쪽은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면 안전자산을 대체할 수 있지만 유동성도 줄어드는 판국에는
안전자산인 금이 좋은 대안입니다. 금 ETF 중에서는 에이스, KRX 금 현물이 매력적입니다. 현재 1년 수익률이 33%로 금 현물 가격을 직접 추종하며 롤오버 비용이 없어서 금 가격 상승의 혜택을 고스란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지금 달러가 비싸고 곧 원화 강세가 올 것 같다. 즉 여러분이 환율 리스크를 줄이는 환 해지를 하고 싶다면 코덱스 골드 선물 H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하락장이나 횡보장이 될 것 같다면 배당주나 채권 비중이 높은 ETF 커버드 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하는데 배당이 심리적으로 힘이 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최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커버드 콜 3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라이젠 미국 AI 밸류 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 1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 콜 정도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장 옵션 프리미엄, 배당의 비과세, 국장의 높은 변동성, 상법 개정과 국장 5000P를 생각하신다면 코덱스 금융고배당 탑 1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도 지난 영상과 같은 이유로 괜찮습니다. 최근 수익률이 40%가 넘게 올라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국에서 대부분의 고배당주는 금융주입니다. 그 금융주 중에서 증명된 고배당주 상위 10개 기업에 투자하면서 연 최대 15%의 분배금을 추구하는 월 배당이면은 하락장에서도 괜찮다고 봅니다. 고배당 금융주 플러스 월배당 플러스 대부분이 비과세인 효과를 누리는 측면으로 꽤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커버드콜입니다. 최근 커버드콜과 국장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이나 주식은 정책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로 부동산 상승폭이 한풀 꺾인 것도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고 상법 개정과 배당 성향 35% 분리과세로 인한 국장 상승과 수혜주의 등장도 정책 변경으로 인한 것이고 연금 내에서의 외납 세액으로 인한 미배당 등의 인기가 커버드콜로 대체된 것도 정책으로 인한 것입니다. 국장을 좋게 보진 않았지만 우리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변경된 것과 필요한 부분은 취하자는 거죠. 그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배당 투자는 연명법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5배까지 추가해야 합니다. 연명법 5배. 이 부분은 배당 투자에 꼭 아셔야 할 부분이니 다음에 기초부터 상세하게 다뤄볼 거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자고 했고 지금의 고점에서 통제할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내 포트 비중을 조절하는 것으로 대응하자는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고점인데 지금 팔아야 할까 의문이 든다면 스스로 3가지 질문을 해보면 좋습니다. 3가지 이유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주가의 펀더멘탈이 떨어졌을 때. 두 번째, 더 좋은 자산을 발견했을 때. 세 번째, 내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3가지 중 한 가지나 한 가지 이상에 속해 있다면 매도 버튼을 눌러도 좋습니다. 아니라면 지분을 늘려가십시오. 강남 금싸라기 땅을 모으듯 가장 좋아하고 유망할 것 같은 지분 주식을 모아가십시오. 배당주든 성장주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의 펀더멘털이 흔들리는지, 미국 시장보다 더 좋은 시장이 지구상에 존재하는지, 부동산 매수나 가족의 긴급한 수술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아니라면 모아가십시오. 부는 지분입니다. 부는 지분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는 지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상감자였습니다.